아, 응급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또한 이제 여성이 20대 여성이 배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 응급실을 여러 군데 갔다가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산부인과적인 응급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또 가운데가 자궁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날개가 나팔관, 여기 점점점 있는 게 난소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의 산부인과에서 응급 중에서 혈복강, 이 안으로 막 피가 고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뇌출혈이 있듯이 복강 안에 피가 고이는 상황을 만들어낸 질환이 있어요. 네, 임신을 하면 요 안에다 가운데, 비행기로 말하면 본체, 사람이 타는 곳에 아기가 착상이 돼서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이런 데 착상이 안 되고 여기 착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팔관 임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다 아기가 집을 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강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런 환자로 갈 수 있냐면 생리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출혈이 좀 있어요. 배가 아파요. 요즘에 여성들이 부정출혈이 많기 때문에 나 이거 생리불순이야, 부정출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시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혼돈스러운 상황이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서 혹시 자궁안이나 나팔관을 한번 초음파로 정확히 보세요. 그래서 나팔관 임신, 자궁 속에 임신, 자궁 밖에 임신, 나팔관 임신, 이런 난관 임신, 자궁, 그리고 또 임신이 요런 자궁이랑 나팔관이 딱 인접 부위에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산부인과에서 응급을 만들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부정출혈 같은데 배가 아프다. 그런데 생리를 내가 언제 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몸이 좀 피곤하다 이러면 산부인과 근처에 굉장히 많잖아요. 가셔서 이 나팔관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왜 이 나팔관이 임신됐을 때 복강 안에 피가 고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궁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계란 알만 해요. 자궁은 50g. 그런데 이 아이가 임신이 되면 암덩어리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3.2kg를 품어줄 수도 있고 4kg를 품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팔관은 그냥 아이가 착상이 만약에 여기 됐어요. 나팔관에. 만약에 됐으면 조금 커지면 여기가 찢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때는 출혈이 이제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뇌에서 출혈이 됐을 때도 좀 피가 나다 멎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팔관 임신은 주로 출혈이 응고되지 않고 혈복강, 복강 안에 피가 많이 고여요. 붉은 고일 수도 많이 고일 수도 있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새벽 4시쯤, 2시쯤 비가 막 오는 날 응급실에서 콜이 와요.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배가 빵빵하다. 그런데 혈압이 떨어지고 맥이 120이다. 그런데 무슨 진단명이었냐면 배가 복강 안에 피가 가득 고여서 헤모글로빈이 6.0, 보통 12 정도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수혈을 하면서 복강 안에 있는 피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팔관에서 출혈이 나오는 부위를 지혈을 시키고 대부분이 나팔관이 이렇게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적인 응급 1번 나팔관 임신. 또 하나 어떤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난소에 이렇게 물혹 같은 게 있어요. 난소에 물혹 같은 게 있는데 아니면 물혹이 없을 때도 난소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난소출혈. 그런데 난소에서 피가 나다가 조금 나다가 멎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난소출혈이 아주 멎지 않고 지속돼서 복강 안에 피를 또 많이 고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산부인과 응급질환이니까 혹시 이 난소에 물혹이 있거나 혹시 두 번째 난소 출혈은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요. 특히 사랑을 나누고 났는데 배가 많이 아파져. 그러면 진통제를 하나 먹을 수도 있고 아랫배 합백을 할 수도 있고 좀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서 몸을 이완시킬 수도 있는데, 근데 배 아픈 게 점점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그러면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복강 안에 피가 고여 있나? 보통 이제 복통이 있거나 이러면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배가 아파요. 그래서 내과에서 콜을 받았어요. 근데 배에 피가 고였는데 내과적인 질환으로 피가 고인 건지, 여튼 피가 고였다. 복강 안에 뭔가 고였다. 내과 선생님이 보셔서 복강 안에 내과적인 질환으로 피가 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산부인과를 불러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나팔관에서 나는지 난소에서 나는지 이렇게 해서 수술을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자궁의 임신이나 난소 출혈이 시간이 늦어지면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료 대란 속에서 여성들이 별거 아닌, 그러니까 제가 나팔관 임신이나 난소 출혈을 별거 아닌 질환으로 설명하는데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정말 심각한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초기에 진단받으면 나팔관 임신은 약물 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약물 치료로 갈 수 있는 질환은 수술로 초응급을 만들어서, 아니면 드물게 정말 내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료가 발달해서 헤모글로빈이 4.0도다 피를 이렇게 부어가면서 다 살려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난소에 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난소에 혹이 있다가 이렇게 꼬였어요. 트위스트, 꼬인다. 꼬여요. 그러면 난 배가 아픈데 응급실 선생님이 진통제 들어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퇴원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이게 꼬이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로도 컨트롤이 안 돼요. 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초음파를 봤을 때 이게 꼬이면 이렇게 난소 쪽으로 가는 혈류가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제 진단을 해서 이러면 이 난소로 가는 피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 이게 꼬여 있으면 이 난소는 다 괴사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팔관 임신, 난소에서 출혈, 난소가 꼬인다. 그래서 산부인과적인 대표적인 응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성 스스로 내 몸을 내가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셔서 응급 상황을 안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불안하게 설명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 20대 여성이 응급실을 돌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정말 20대 피지도 못한 꽃이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심각한 질환이 아닌데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내 몸 보호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산부인과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